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오늘은 일본 지역 별로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구독자 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따뜻한 지방의 사람들과 니시니온, 그러니까 즉 서쪽에 위치한 일본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고 아주 금세 친해질 수 있는 간사이 쪽 사람들, 그 외 몇몇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 성격, 이걸 바탕으로 일본 여성을 교제할 수 있는 공략법, 그리고 주의할 점,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킨키 지방, 그러니까 간사이 지역입니다. 오사카후, 교토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미에현, 시가현, 이부 5현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니크한 문화의 발신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그리고 고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교토 나라, 세련된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효고현, 그리고 이세진구가 유명한 미에현. 그럼 첫 스타트는 미에현 사람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에현 사람들은 싹싹하고 무슨 일이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고 밝고, 그리고 사람들과 참 잘 지내며 단점으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싹싹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선을 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점. 미에현 출신의 여성분과 교제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다면 성급하게 서둘거나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에 발맞추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손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로부터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에현 출신 사람들은 신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벌을 받는다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토는 지금은 도쿄가 수도이지만 옛 수도이죠. 그리고 천황이 살았던 곳이고, 진심과 예의를 차린 격식 있는 존경어, 그리고 교토어 특유의 억양과 말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격식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아주 예절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그리고 아직도 교토가 제일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현민들이기 때문에 교토 출신 여성분들과 교제할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저도 교토 출신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그에 살고 개그에 죽는다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대한민국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오사카 출신 분들은 유명 개그맨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친화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하고 연애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지역 출신의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오사카, 나고야, 나라, 그 다음에 히로시마, 이쪽 출신 분들이 만약에 어플을 통하시든 아니면 노미카이를 통해서 만나시든 그쪽 지방의 출신의 여성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교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히로시마, 나고야, 나라
오사카 쪽 출신 분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남녀 할 거 없이.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오사카 쪽이나 나고야 쪽이나 나라 쪽이나 히로시마 지역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히로시마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라도 가본 적이 없고요. 오사카는 자주 가죠. 전 도쿄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도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향 출신지를 물어보면 전부 히로시마, 나라, 그 다음에 오사카, 나고야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도쿄에서 친구를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귀는 데까지 한 3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유독 1년 안에 친해졌던 친구들이 오사카 출신, 나고야 출신, 나라 출신, 히로시마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쪽 출신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효고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효고현 출신 분들에게 너 출신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효고현이라고 대답하지 잘 않는데요. 고베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마가사키, 그 다음에 히메지 출신이라고 답을 하는데 효고현 출신이라고 하면 약간 뭐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지 않을까, 신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베 출신은 뭐 와규도 유명하죠. 그 고베 지역은. 근데 고베 출신은 아주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 뭐 헌팅이나 아니면 쉽게 다가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베 출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나라현 분들은 아주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유명한 거 있죠. 우리 한국에도 유명하게 알려진 건데 사슴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곳이잖아요. 이쪽 분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의 페이스가 무너지거나 멘탈이 무너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적으로는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 어디에서 모르게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인데 이게 빵 터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슬픈 일인데 얘기하다가 뭔가가 무너지는 날이 있으면 갑자기 대화 도중에 엄청나게 울어버린다든가 갑자기 말문이 막힐 정도로 뭐 이렇게 뭐랄까 말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몇몇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출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 출신 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만큼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배려심도 좋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야마, 죄송합니다. 와카야마는 관대하지만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정확한 분들입니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특히 일머리가 좋습니다. 와카야마 출신 분들의 여성을 만나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현 출신의 여성분을 만나면 이분들의 특징이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친절은 하지만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분 중에 성향이 저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면 교제가 어렵지 않을까. 반대로 외향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는 동부 쪽 사람들과 서부 쪽 그리고 낙도라고 말하는 오키 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시마네현 출신 중 동부 쪽 분들은 내성적이에요. 그 대신 성실 근면이 좋고 인내성이 좋고 수줍음이 많은데 근데 동부 쪽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라면 외향적인 분들에게 유리하겠다. 그 다음 시마네현의 서부 쪽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은 성격이 밝고 쿨해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나 찬스가 많습니다. 만약에 시마네현 서부 쪽 출신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키 지역은 독특하고 독립성이 강해서 이쪽 지역 분들은 좀 교제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카야마현 출신들은 계산적이고 우등생은 많은데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 그 이기적인 우등생 타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카야마현 출신의 여성분들을 만난다면 조금 지성적인, 지적인 면모나 해박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이런 걸 감당해낼 수 있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로시마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아주 재미있고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잘 캐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분들은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는 출신지 중 한 곳이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인데요. 야마구치현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승부 근성이 있고요. 그 이유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에도 시대에 막을 내린 조슈빈이라는 조슈빈이 지금의 야마구치현의 전신인데요. 현대 일본 건국에 기여하고 총리 대신이 다수 배출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부심이 강하고 승부 근성도 있습니다. 족보 실험도 명확합니다. 만약에 야마구치 현 출신의 여성분을 만난다면 명문가이거나 집안 내력이 아주 좋은 집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신 이쪽 지역 출신 분들이 한국 문화나 내지는 이쪽하고 교류를 하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가가와현 분들은 아주 헤라코이라는 방언이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돈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이죠. 강남 8구 중에 그 대치동의 학부모님들처럼 가가와현 부모님들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기 때문에 가가와현 출신 분들의 여성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쿠시마현 분들은 아주 그 일본말로 캐치, 그러니까 구두쇠가 많습니다. 그 가문과 격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빚지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 습관적으로 돈을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 분들도 알짜 부자들이 많은데 이쪽 출신분의 여자분을 만날 때도 약간 그 부모님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큐슈도 그 부산 지역,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의 부산 사나이 아이가 뭐 이런 것처럼 큐슈 지방의 남자들도 사나이다움을 강조하고 남자들의 그 기지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기가 세고 아주 똑소리 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 기 세고 똑소리 나는 타입,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죠. 이런 타입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는 우리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죠. 후쿠오카는 야따이라는 그 문화, 길거리 노점상, 그리고 먹거리, 그 다음 이쪽 출신 분들이 미인이 많습니다. 미인이 많고 후쿠오카 출신들이 미인이 많고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역 특성상 후쿠오카현 사람들만의 개방적이고 화려함을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후쿠오카현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축제와 술을 아주 좋아하니까 이분들의 출신들, 그러니까 후쿠오카 출신들 보면 도쿄의 카바조라는 곳에 가보면 후쿠오카 출신들이 많아요. 미인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연애에 적합한 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신 이쪽 분들은 미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한국 남성분들이 그 일본말로 밑담에,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가진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혼은 뭐 취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가현 출신 분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꾸준하고 착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고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가현 출신의 여성분을 만난다면 이분들을 만약에 공략해서 성공한다면 현모양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가현 출신의 여성분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키나와는 아무로나미가 대표적인 연예인 있죠. 야마다 유라든가. 굉장히 늘씬하고 이쁘고 얼굴의 선이 마치 외국인처럼 마치 혼혈인 사람처럼 선이 굵고 굵직하고 미인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오키나와 출신들 역시 도쿄에 오면 도쿄의 또 어떤 카바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예계 엔터테이너 쪽의 오키나와 출신들이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의 여성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국 남성들이 좋아하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사키, 우리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쪽은 개방적이고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옛날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도 많고요. 집안 내력이. 그리고 관대합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고, 오지랖이 한마디로 넓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아마 나가사키현 출신의 여성분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현모양처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야자키현은 아주 차분하고 낙관적이고 온화하고 소박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성격. 미야자키현 출신의 여성분을 만날 수 있다면 이쪽 지방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제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며 한국 거주 경험이 있으신 일본 여성분들이 오히려 국산화 되어버리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바라는 일본 여성상 결혼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퇴보할 수 있다는 어떤 영상을 보고 드는 생각이 결국 특별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일본 여성과 결혼 후에 일본에서 거주하는 케이스 갈로 열고 일본 여성들이 타국으로 가는 걸 많이 꺼려한다 갈로 닫고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라 국제 커플들이 대부분 본인의 나라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타국에 한국 남자만 믿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불안합니다. 이거는 일본 여성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그리고 아니면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국산화 되어 버리는 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인구가 5천만 정도 되고 일본은 1억 5천만 그리고 비율적으로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죠.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많이 오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우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내용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본인의 어떤 토대가 되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토대가 되는 출신지의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분들은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저 질문의 요지를 알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량은 좀 있겠죠. 역량은 좀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20세 넘게 20살 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결혼 전제로 했을 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분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과 결혼하면 어떤지 그리고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은 좋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일단 연결되기가 어렵겠죠. 처음에 공통점이 없으니까 다가가기가 힘든데 만약에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일본 분을 만났다면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교제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출발보다는 일본에서 출발이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둘이서 정말 보증금 없이 월세라고 하는, 일본말로 야증이라고 하는 그 돈, 일부 작은 돈으로도 같이 함께 동거나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돈이 생길 때마다 뭐 가전제품을 하나하나씩 사는 재미도 있고요. 소꿉장난처럼, 소꿉놀이처럼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일본. 그러니까 처음 신혼이 되었던 동거가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한국보다는 일본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노미카이도 이제 그 코네스트 사이트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왕초보 소심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노미카이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언어 교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노미카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떤 노미카이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간단한 일본어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또 뭐 한국 남성분들끼리 또 우리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조금 영향력이 커지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주 5일 일하는 여성은 어떤가요? 말씀하셨는데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기천이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뭘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비밀이 많은 분들은 한국 남성분들을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만나보거나 연락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삘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과 어떤 교제를 했을 때 연락이 꾸준하느냐, 꾸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신뢰잖아요. 그런데 일본 여성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방송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일본 분들이 카톡이나 어떤 그 연락처, 라인이나 연락처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직장이 되었건 아르바이트가 됐던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은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쪽 문화를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일적인 부분에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비밀이 많은 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일본 지역마다 틀린 성향과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 여성분과 교제 내지는 공략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점점점 노력하고 열심히 만드는 솔로 플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 연지 얼마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국에 귀국해서 7월 10일 이후부터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100명이라는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너무 놀랍고 개인적으로 책임감마저 듭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이런 사랑 반드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채널을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왕초보 유튜버가 영향력이 생길 때까지 좀 많은 힘 그리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와 소통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